자, 증여세 납세 의무는요, 수증자가 내는 거예요, 수증자. 자, 수증자는 다음 갖고 구분했다는 증여재산에 대해서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요, 블라블라,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야? 국내 모든 재산이고요. 국내외,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이죠. 자, 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내느냐? 내지 않습니다. 왜 안 냅니까? 거기 1항에 나와 있죠. 수증자가 거주자나 비거주자인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죠. 대신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누굴 넣고 있어요? 비영리법인을 넣어주고 있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영리법인은 납세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원래. 그래서 영리법인이 수증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법인세만 냅니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수증자니까 수증자의 정의가 재산을 증여받은 자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4-112페이지 잠깐 가보겠습니다. 4-112페이지 가보면 재밌는 조항이 있죠. 명의신탁 증여 의제죠. 자, 명의신탁 증여 의제 조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권리 이전이나 그 행사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 과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파란색만 쭉 쫓아가시면 돼요.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의제 조항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명의신탁의 법조문만 본다면 명의 수탁자가 수증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조문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잖아요. 실제 소유자가 그 명의 수탁자에게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으니까 예전에는 조문에 특별한 언급이 없으니까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됐어?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수증자인 명의자가 납세 의무자가 됐던 거야. 하지만 이 세법 조항 자체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 자체가 과태료 처분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로. 실질과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럼 조세 회피 행위에 대한 어떤 규제야. 그러면 명의신탁 관계에서 조세 회피 행위를 하는 사람은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소유자이죠. 그래서 19년에 법을 개정했죠. 다시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법조문 1항에서 증여세 납세 의무가 수증자에게 있다고 밝혔지만 다시 2항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1항에도 불구하고 28페이지 보면 1항에도 불구하고 45조의 2 명의신탁 증여 의제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가 그 해당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실소유자입니다. 그러면서 그 수증자가 영리법인일지라도 즉 명의자가 영리법인일지라도 즉 내가 A법인 주식을 B법인에 명의신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실제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됨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그럼 이해하셨죠? 왜? 실제 소유자가 조세 행위를 하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3항을 가볼게요. 1항의 증여재산에 대해서 수증자에게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된다면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될 것인데 비과세나 감면을 받은 경우에도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과세 우선 원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이해하셨죠? 해당 법인의 주주에 대해서는 역시 아까 상속의 경우에 뒷단에 있는 주주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 주주에 대해서는 45조의 3부터 45조의 5까지의 규정을 제외하고 명의신탁 증여제는 다시 제외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해당 주주에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 그럼 유일하게 세 가지 경우만 증여세를 부과하네요. 지금 무슨 얘기냐? A법인이 있고요. A법인의 주주들이 있겠죠. 주주. 그리고 우리 갑이 있어요. 갑이 여기에다가 증여를 합니다. 일종의 증여 행위를 해요. 그러면 여기 주주에게 과세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다 이거야. 그게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특정 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요 세 가지 조항입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 조항이 오른쪽에 4-29페이지에 박스로 있는 거예요. 박스로. 자, 얘 세 가지의 공통 단어를 한번 찾아봅니다. 뭐가 있습니까?
증여의제라는 거죠. 전부 다 증여의제.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증여의제라는 건 증여의제라는 건 원래 증여는 아닌데 증여로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세 가지는요. 전부 다 이 회사의 주식 가치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식 가치 증가한 것은요. 나중에 배당이나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영역이지 사실은 증여세를 과세할 영역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위해서 증여로 보는 겁니다. 응? 무언가를 위해서 증여로 보는 거야. 본래 의미의 증여는 아니지만 증여로 봐서 과세하겠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증여는 아닌데 증여로 보겠다는 건 무엇을 위해서? 응? 응? 조세피 의제배당. 본래 의미의 배당은 아닌데 배당을 보겠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실질과세. 야 진짜 맞는 키다. 맞는 키. 실질과세. 무적의 단어구나. 무적의 단어. 뭐든 다 해칠 수 있는 단어야. 우리 친구 뭐를 위해서? 조세형평 맞죠? 과세형평을 위해서. 과세형평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나 한 번만 더 실질과세 얘기하면 아주 내가 진짜 무적의 단어니?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것들은 실제 증여의 방법이 아니고 소득세 과세 영역이 적정하지만 과세 형평을 위해서 증여의 성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의제하기 위한 규정이죠. 5항, 6항, 7항, 8항이 있습니다. 그건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아래 본래 증여세 납세의무를 보겠습니다. 본래 증여세 납세의무는요. 이게 증여세는 취득과세형이야. 유산 취득과세형. 그래서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항상.